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증가 감소의 정의는 다 알고 있죠?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를 만족시키면 증가 함수고, 사실 수학2나 미적분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요. 이건 정의가 되겠고, 실제 쓸 일은 뭐 별로 없고요.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함수다 라고 하고,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우리 수학2 시간에 배웠지? 네, 다 배웠습니다. 근데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였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자,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 명제의 역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인데 꼭 클 필요는 없죠. 이런 애도 증가 함수였지. 한 번만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애들. 그래서 증가 함수의 조건은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데 이 명제의 역은 거짓일 수도 있다. 한 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도 증가함수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감소함수는 당연히 반대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감소함수의 조건은 그 구간에서 프라임 x가 0 이하가 나오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이게 24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극대극소도 복습입니다. 왜 안 넘어가? 자, 극대극소. 이건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극대극소의 정의 기억나니? 정의는 기억이 안 나겠지.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열린 구간에 모든 x에 대하여 fa가 fx보다 같거나 크면 a에서 무슨 값? 극대라고 하고,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우리 수학2에서 극대극소의 정의는 원래 이렇게 배웠습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우리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애들도 다 극대극소라고 했어요. 원래. 자,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이니까, 어떤이라는 건 모든이랑은 다르죠. 뉘앙스가.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임의로 범위를 잡았을 때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다. 그럼 fa가 나머지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같거나 크지. 그러면 우리가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의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이 동네에서 짱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다음에 이런 애들도 극대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 요 구간을 잡았을 때 이 값이 가장 같거나 크지 나머지보다. 그러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주의하실 점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수능시험에 이런 걸 다루진 않겠지만 애초에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이랑 연관이 있니? 없어. 미분 안 돼도 상관없고, 연속성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연속성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착각할까 봐 참고. 극대 극소는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답형 참거짓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함수가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 이거 분명히 A에서 극대값 맞고 최대값이란 얘기가 아니야. 최대값이면 어떤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하는 거고 극대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얘를 포함하게 잡았을 때 한 번이라도 최고가 가능하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나죠? 기억나면 상수함수는 그 값이 몇 개? 모든 점에서 극대이자 극소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면. 자, 정의는 그렇다라는 거고 사실 이건 대학교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 요즘 가끔 수학 2에서는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제가 미적분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여기 나온 건 연속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a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다라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애들. 방금 제가 조금 예시를 불연속인 함수로 들어드렸는데 이런 애들도 다 극대, 극소 가진다는 얘기죠. 극소, 극대, 극소, 극대. 맞지?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없다고. 제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미분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되고 극대, 극소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지.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극대, 극소의 실제 판정. 실제 판정은 언제만 가능하냐?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요.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방금과 같은 극대극소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구하기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도함수가 존재하는 애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고 그대로 극대극소를 판정을 하죠. 극대냐 극소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만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려보면 그냥 매끄러운 곡선 형태가 되면 된다라고 했죠. 이런 애들. 그럼 여기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세 점의 특징은 다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죠. 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일단 f'a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고 이건 요 근래에 수능 시험에서도 매번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복잡한 함수가 주어지고 a에서 극대다, 극소다. 원래는 극값을 가진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거만 이용하면 끝이었는데 요즘 대세는 두 번째. x는 a 주위에서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값을 가지지. 프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그냥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그림 그려봤던 것처럼 이런 애들은 극값이 아니지.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0이 나온다. 근데 얘는 그 왼쪽에서도 증가, 오른쪽에서도 증가하니까 극대도 될 수 없고 극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주위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극대를 가지면 A라는 점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그럼 기울기의 부호 변화가 이렇게 되면 극대지, 극대. 맞습니까? 이건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 그리고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감소하다가 증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사실 수학 2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본 거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수학 2 내용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수학 2까지는 우리가 미분한 함수가 무슨 함수였지 다? 다항함수였지. 3차, 4차밖에 없습니다. 3차, 4차니까 미분한 도함수도 2차 함수나 3차 함수고 인수분해를 하고 부호 변화 관찰이 쉽지.
인수분해하고 부호변화 관찰이 쉽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f'x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되면 1과 2에서 0 나오는 거 확실하죠? 근데 1보다 조금 작다라고 하면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고 1보다 조금 크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극대값이 명확하죠. 명확한데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보면 다항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 분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심플하게 부호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다항함수면 그냥 인수분해하고 부호변화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분수함수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기로 합니다. 그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학 2 복습이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게 자, 결론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는데 이건 결론을 좀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먼저 f'x가 복잡하다. f'x의 부호변화 관찰이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어려운 경우. 이때 W'X, 즉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을 할 거야. 판정을 할 텐데 잘 봐.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 프라임 x가 양수이면 fx는 증가지. 맞아?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더블 프라임을 볼게.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다라고 하면 f 프라임 x는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왜 맞냐면 이놈의 도함수가 더블 프라임 x잖아. 이놈의 도함수.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해야 되는 게 맞지? 맞아? 그럼 잘 봐봐.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면 f 프라임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면 반시계로 돌아가잖아. 맞아?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야? 위로 볼록이란 얘기야?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잖아. 맞죠? 아래로 볼록이어야만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죠. 맞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일단 프라임 a는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값이 나오던지 말던지 할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럼 프라임 a가 0이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얘기지? 0이란 얘기예요. 0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fx가. 그럼 이 그림에서 당연히 f'A는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W'A의 부호를 제가 예상을 해보면 W'A의 부호를 예상을 해보면 자,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접선의 기울기를 봐봐. 증가하고 있지 않아? 반시계로 돌아가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f'x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W'A는 양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졌다. 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f'A는 0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근데 W'A는 뭐가 나올 거냐? 라고 보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f'x가 감소 중이라는 얘기고 f'x가 감소라는 얘기는 f'x의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지. 맞죠? 됐습니까? 이제 이걸로 판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릴게. 역은 성립할까요? 예를 들면 이명재의 역은 X는 A에서 극대이면 F'A는 0보다 작을까?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제가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x 4제곱이라고 해볼게. 마이너스 x 4제곱이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겠고 f'x는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f'0도 0이고 f'Y도 0이지. 분명히 0에서는 극대를 가지지만 더블''의 부호가 음수가 아니지. 오케이?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일단 얘가 0이고 이렇게 성립하면 극대인 건 맞아요. 맞는데 반대로 A에서 극대라고 해서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 이건 참 거짓에서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빨리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일단 얘는 만족을 시켜야 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f'A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 내가 판별을 해보겠다고. 근데 A'를 구해봤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A'가 양수란 얘기는 f'이 증가 중이란 얘기지? 맞아? f'의 도함수니까 f'이 증가 중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 중이란 얘기고 기울기가 증가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아? 아래로 볼록? 그럼 A에서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라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외운다기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프라임X를 구했는데 도무지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 뭐 예를 들면 얼탱이 없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못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든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거 지금 f'x가 fx가 아니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다. 라는 게 여러분들 24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251페이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먼저는 이제 복습이랑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증가함표를 작성을 하고 함수를 그려낼 거야. 미분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림 그리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장땡입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다음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0부터 2파이까지래. 일단 증가, 감소를 물어봤는데 미분 가능하죠.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할 거고. 그럼 저는 도함수를 구해볼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지 않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그럼 뭘 먼저 찾아야 되냐?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일단은 삼각 방정식을 푸셔야 돼.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책엔 지금 심플하게 식으로만 나와서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풀게 될 거라고.
자, 일단 저는 y는 코사인 x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 도함수의 값은 0이 나오고요. 자, 수학 1에 나오는 내용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면 몇 도야? 60도. 6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죠? 그리고 완벽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랑 이 간격은 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2파이에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되죠. 3분의 5파이. 자, 그럼 우리가 뭐 3, 4차는 주로 증간표를 작성하지 않지만 얘는 삼각함수잖아. 자, 여기서 이제 부호 변화를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간의 한계가 0부터 2파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자, 부호 변화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도함수는 0 나옵니다. 그럼 관찰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둘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지? 이 둘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적절한 값을 대입하고 부호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래프를 제가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도함수를. 나는 이 방식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려면 이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삼각함수의 개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을 보면 얘가 0이 되는 점은 찾았습니다. 근데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게 나오면 뒤에 게 양수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전체는 음수야. 맞지? 이해됩니까? 2분의 1 제가 그려놨잖아. 상수함수. 코사인 x가 위쪽에 있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예요. 그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 나온다고? 음수.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양수지만 앞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 3분의 5파이부터 음수. 그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구하는 팁은 여기 지금 접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접하지 않고 만난다라고 하면 코사인이랑 2분의 1의 위치가 바뀌어요. 교점을 기준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놈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구했으면 바로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증가하는 구간이랑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경계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에 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 여러분들 답처럼. 제가 길게 쓰진 않을게. 얘는 구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뭐 이런 걸 구하는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자, 일단 이해됐죠? 뭐지 저 표정은? 넉넉히 이해했다는 표정인데? 과연 이해를 했을까? 여기 복잡한 함수가 나올 텐데 이제. 도함수의 부호 변화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필수 예제 7번. 7번을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실수 전체에서 그냥 냅다 증가한대. 이거 수학2에서도 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려면 f'x가 0 이상. 근데 이게 모든 구간에 성립하면 되죠. 그럼 일단 프라임 x를 먼저 구할 거고, 자,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 2ax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 x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리고 내림차순,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함수인데 지수식은 음수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곱해지는 저 2차 다항식이 0 이상 나오면 되지. 얘가 항상 0 이상 나오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혹은 절대부등식을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책을 먼저 보지 말고 어떤 경우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이거 2차 함수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지. 2차 한계수가 0일 수가 있습니다. 1번 순서는 A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A가 만약에 0이면 빵빵 1은 0 이상. 이건 성립하는 거 맞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A가 0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의 함수값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면 얘를 어떤 Y라고 보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라면 X축에 붕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위로 볼록은 됩니까? 안 됩니다. 위로 볼록으로는 어떻게 그리더라도 항상 위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려오니까. 그럼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차항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한 번 있거나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 0 이하. 맞아? X축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0 이상이다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이 0 이하 나오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부등식 풀다 왜 판별식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이거죠. 근데 X축과 교점이 한 번 있거나 없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 쓴 거예요. 1학년 때 잘 기본이 돼 있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0 초가 1 이하이고, 그런데 A가 0이어도 만족이니까 최종적으로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1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제 생각보다 굉장히 못 푸시는 경우가 많아.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9-13번. 절대 만만하지 않을 거야. 구다 13.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F'X가 항상 0 이상 나오면 됩니다. 뭐야 이거? 안 넘겼어.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니까 실수 전체죠. 먼저 제가 미분을 해볼 거고, 앞에 건 다항함수니까 그냥 A고, ln X제곱 플러스 3면 합성함수 미분법 쓰셔야 이제 되죠. 건미분.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속미분.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항상 0 이상 나오면 되죠. 이게 항상 0 이상 나오면 되는데 분수식의 형태입니다. 통분해야죠, 그럼.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곱했을 거고 이런 꼴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내림차순 정리.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 나오려면 분모는 실수 제곱 플러스 4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나오죠.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볼 게 없어요. 그럼 분자만 0 이상 나오면 되지. 방금이랑 패턴이 똑같아.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A가 뭐인 경우부터 먼저 해야 돼? 0인 경우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A가 0인 경우를 먼저 고려해 보시면 만약에 A가 0이다 라고 하면 빵빵.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보장이 있니? 없지. X가 음수는 성립 안 합니다. 그럼 A가 0이면 안 돼요. 자, 그럼 A는 0은 안 되겠고, 두 번째. 그럼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2차 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0 이상 나와야 되니까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2차 한계수는 양수이고 x축과 교점이 한 번 있거나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하 나오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2차 한계수가 양수이면서 판별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그대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입니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A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고 뭐 범위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평가원 기출문제였고, 자, 2차 함수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아마도 최대 최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라도 먼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먼저는 제가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꼭 이계도 함수가 필요한지. 이거 미분하면 1이고요.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될 거야. 얘는 근데 꼭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될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 그냥 인수분해가 아주 평화로워요. 그냥 되고 당연히 이 분수함수인데 지금 x가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0은 제외하고 정의 될 거야. 그럼 이놈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0이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랑 2밖에 없지. 맞아요? 마이너스 2에서 무슨 값이야 그럼? 얘는 이계도 함수 구하지 않을게. 자,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죠.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그대로 극대지. 2가 극소가 되겠고. 그죠? 그럼 f-2랑 f2를 그대로 구하시고 f-2가 극대, f2가 극소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굳이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해야 되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무리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안 써 있어도 x는 1 이상에서만 정의될 거고, 자, 그럼 프라임 x 이거 미분하면 1이고요.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보면
어떻게 할까? 통분하자. 자,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아니라 이제 분자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0 나오면 되겠고, 그럼 루트 x-1이 2분의 1 나오면 되죠. 계산은 좀 쭈글쭈글해. 자, 그럼 일단 4분의 5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4분의 5에서 이놈은 사실 얘도 이계도 함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4분의 5면 1보다 크죠. 이거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리고 그럼 4분의 5를 집어넣을 때 딱 0이고 4분의 5보다 크면 이게 양수 나옵니까? 음수 나옵니까? 앞에 게 크니까 양수 나오겠죠. 맞아요. 4분의 5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겠고, 그럼 기울기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테니까 극소겠지. 예, 맞아. 그럼 필수 예제 8번은 이계도 함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책을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아. 이 다음 문제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건 제가 그냥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 한번 볼게. 얘는 그냥 알아보시면 되고, 방금까지는.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 급값 구하래. 그럼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고, 제가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뭐지? 마이너스 사인 x지? 자, 그러면 나는 인수분해하고 0인점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있습니까? 지수식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무조건 플러스죠. 0이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지수식이니까. 그럼 이 제한된 범위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코사인 x, 사인 x가 같으면 되지. 자, 그럼 삼각함수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잖아. 이게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교점이 두 군데 나오죠. 여기랑 여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표시해보면 여기는 지금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근데 코사인, 사인이 만나는 점이 몇 도입니까? 45도죠. 45도. 4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지 그럼? 4분의 5파이지. 간격 꼭 똑같아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 잘 봐. 일단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에서 도함수는 0이 나오죠. 그럼 누군가 나에게 증간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0,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구간의 끝이 2파이.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사인이 위에 있니? 사인이 위에 있니? 코사인이 위에 있지? 코사인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왼쪽 값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양수지. 앞에는 계속 양수고 여기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 만나지.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고 위아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위아래가 바뀌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4분의 파이일 때 극대고 4분의 5파이일 때 극소야. 맞죠? 그럼 얘도 이계도 함수는 작성할 필요는 없죠, 사실. 없지만 그냥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용해볼게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 실전적인 방법이에요. 매번 이계도 함수를 구하다가 이계도 함수 계산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시고 위아래 판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얘는 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해볼게. 자, 계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할 만큼 했으니까 2의 x제곱은 미분을 해도 그대로죠. 그럼 곱미분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미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 쓸 거예요. 그냥 뒤에 거 미분해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2의 x제곱은 계속 앞에 붙여놓고 한 번 그대로 쓰고 한 번 미분해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도 계산 그렇게 할 거고. 할 거니? 하겠지. 이거 미분하면 뭐? 마이너스 sin x. 이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4분의 파일 때 값 한번 구해볼게. 근데 이걸 다 구할 필요 없어. 이게도 함수는 값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랑 똑같아요. 부호만 보면 되잖아.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이거 양수지. 얘는 지수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지. 앞에는 음수니까 이 전체 부호는 음수겠지. 4분의 파이에서 더블 프라임이 음수니까 프라임 x는 감소 중이고 프라임 x가 감소 중이면 기울기가 감소 중이니까 극대죠. 더 헷갈린가 제가 말로 하니까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빨리 되시면 돼. 극대 맞지? 네, 극대 맞고 4분의 5파일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값을 구하는 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뭘 해야 당신들이 일단 마무리는 먼저 하고, 니네 어제 축구 봤니? 아시안컵? 못 봤지? 보다 병 걸릴 뻔. 아니 규성이 형 왜 이렇게 갑자기 못해진 거야? 오늘은 자 이제 뭐 발전 예제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발전 예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함수가 x는 3에서 극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수학 2랑 조건이 똑같아요.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리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일단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이니까 도함수는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나는 먼저 f3 한번 구해보고 3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이쪽에 써야겠네. f3은 2분의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3a 플러스 b는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거 도함수 구할 때 뭐 이용해야 됩니까? 무슨 미분법? 몫의 미분법이라고 했죠. 분수함수꼴. 자, 분모 통째로 제곱. 분모 통째로 제곱한 거 분의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가운데는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 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f'3 집어넣으시면 되지. 3 집어넣으면 뭐 얘는 4가 되겠고 6 플러스 a 3 집어넣었으니까 2, 3 집어넣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 놈이 0 나오면 되죠. 분 자가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씩 나오겠네요. 네, 계산이 틀리진 않았겠지? 네. 그럼 이 첫 번째 식이랑 갖다가 더하시면 b는 없어지고 자, 스몰 a는 마이너스 7 나오겠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시면 뭐 마이너스 10 나오나? 그냥 10 나오겠네. 됐죠? 그냥 가볍게 뭐 미정계수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다음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 표현은 정확히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f'x가
항상 이거나 항상 0 이하이거나. 자, 그럼 일단 프라임 x를 구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2의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곱해져 있고 저거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쓰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 뒤에 놈을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 이차 함수지, 항상 0 이상은 가능한데 항상 0 이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지수식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무조건 양수고 얘가 항상 0 이상은 가능하지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항상 음수는 불가능하지. 결국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뒤에 곱해지는 저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2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얘는 판별식만 쓰시면 되죠. x축과 교점이 한 번 있거나 없거나.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한 개수 상수항. 자, 그럼 스몰 a는 2 이상 나오겠죠. 맞습니까? 뭐가 어려울 거냐면 여기 제가 앞에서 한 번만 볼게요. 9-16에 보통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삼각함수를 제일 못해요. 9-16에 4번만 한번 풀어봐. sin x 곱하기 코사인 x 돼 있는 거. 자, 9-16에 4번을 풀라고 하면 아마 학생들이 조금 종류가 둘로 나눠질 것 같은데, 바로 곱미분을 쓰시는 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앞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sin 2x가 뭐였죠? 2 sin x 코사인 x. 삼각함수 덧셈 정리해서. 그럼 얘는 사인 코사인에 관한 2차식이고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사인에 관한 1차식입니다. 미분이든 적분이든 차수 낮은 편이 편하겠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혹시 보이면 그대로 미분하셔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약간의 계산에서의 요령이죠. sin 2x를 이렇게 sin x 코사인 x를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프라임 x. 자, 프라임 x 구하면 sin 겉미분하면 코사인 2x입니다. 근데 속미분하면 다시 2가 곱해지니까 결국은 코사인 2x가 되겠죠. 코사인 2x. 자, 이건 수학 1에서 배우는데 얘는 주기 얼마예요, 그럼?
파이야. 코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니까 주기 파이죠.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주기.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은 여기랑 여기죠. 절반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겠고 4분의 3파이가 될 거야. 그렇죠? 얘가 0이 되는 점 찾은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코사인 2x 그린 거죠, 지금. 최대 최소는 변화가 없고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이걸 이계도 함수를 이용할 거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 상태도 그대로 알아보면 4분의 파이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양수죠. 크면 음수지. 그럼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4분의 파이에서 무슨 값? 극대액. 맞아? 4분의 3파이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왼쪽에서는 음의 값, 코사인 2x가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극소입니다. 자, 그럼 f 4분의 3파이가 극소고요. 극소값. f 4분의 파이가 극대값 나오겠지. 이 d는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 간단한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된 거 맞죠? 맞아. 구해보면 극대값 f 4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나오고 극소값 f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나오겠고. 자, 제가 최대 최소는 사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으나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남으면 그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나 가운데 그 값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온다는 거 수학2에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 배운 부분을 과제를 내드릴 수는 없으니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거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1번부터 9번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당연히 밑에 있는 유제는 다 푸셔야 되고 여기는 나는 설명을 빨리빨리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자유자재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제 풀 때도 막히는 부분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연산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C스텝에서도 이거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숙제가 좀 삐꾸 같은데 A스텝은 1번부터 9번, B스텝은 11번부터 18번, C스텝은 이거 2개 풀어서 일요일까지 다 풀어주시고 자, 일요일 오전 수고들 많으셨고